자영업자들은 물론이고 물류업계에도 타격이 좀 클 것 같은데요. 현대차 그룹에 1톤 트럭이 두 종류 있죠. 포터랑 봉고인데 이내 판매량만 봐도 타격이 예상됩니다. 올해 10월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에 나라는 이름을 올렸고요. 이 얘기는 포터랑 봉고가 단종되는 순간 가장 많이 팔리는 차가 사라진다는 거고, 그만큼 소비자들한테 가는 영향도 다른 차들보다 크다는 소리가 되죠. 그런데 실제로 포터랑 봉고가 단종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차 자체가 단종되는 건 아닙니다. 디젤 모델이 단종된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차들은 디젤 모델이 단종된다는 소리가 사실상 포터랑 봉고라는 모델 자체가 단종된다는 소리랑 다를 바 없죠. 이게 앞으로 끼칠 영향, 그리고 왜 차주들이 특히 디젤차 단종에 이렇게나 민감한 건지도 생각해봤습니다. 이것도 좀 빠르게 개선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 현대차그룹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경제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현대차그룹 1톤 디젤 트럭 단종설이 사실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보니까 2024년부터 탄소 중립에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디젤 엔진을 탑재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좀 극단적인 결정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왜냐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이기도 하고 사실상 모델 자체를 단종시킨다는 소리나 다름없거든요. 이걸 한번 볼까요? 포터는 전체 판매량 중에 디젤 모델 판매 비중이 75%에 달하고요. 봉고는 57%에 달합니다. 이게 단종된다고 생각해보세요. 포터는 75%의 판매량이 없어지는 거고 봉고는 57%가 사라지는 거죠. 디젤 모델이 사라지면 이걸 전기차가 다 대체하게 되는 거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LPG 모델이 디젤 모델의 빈자리를 대체할 거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판단한 건지 보니까 노후 디젤차를 없애버리면 LPG를 개조하거나 폐차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 아예 구매할 때부터 선택지를 없애버리는 게 환경 관련 목표 달성 측면에서 더욱 효과적일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구입하는 디젤차도 10년만 지나면 노후 디젤차가 되잖아요. 그럴 바에 아예 디젤 모델을 팔지 말아버리자 이거죠. 이게 디젤 승용차를 없애는 것보다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2020년 기준으로 포터랑 봉고만 210만 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전체 화물차의 69.2%나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대부분이 디젤 모델이고요. 환경부가 배출가스 저감 대책을 도입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이 대책의 취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아니면 차가 너무 오래됐다면 아예 폐차를 하도록 해서 경유차 운행 자체를 줄이는 거죠. 그런데 정책을 펼치는 도중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디젤차를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거든요. 이 지원금을 받아서 노후 디젤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나 LPG차로 넘어가길 원했는데 정작 차주들은 새로운 디젤 트럭을 구매하는 게 문제였던 거죠. 지금 시점에 구매한 디젤 트럭은 10년만 지나면 노후 경유차가 되니까 지원금의 효과가 10년으로 제한되는 거나 다름없던 겁니다. 그래서 포터랑 봉고 디젤 모델 자체를 단종시킨다는 건데 사실 차주들 입장에서도 취지나 근거 자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도 제안하고 싶은 내용, 그리고 동시에 의문인 내용도 있어서 크게 세 가지로 전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포터랑 봉고 디젤을 다른 연료가 대체하기 힘드냐 이겁니다. LPG도 전기차랑 비슷합니다. 사용차가 특히나 수용차보다 전기차로 전환하기 힘든 이유는 뭔가요? 중간 다리라고 하는 하이브리드도 없고 승용차랑 차원이 다른 효율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과적, 과속, 적재 불량, 관리 소홀, 졸음운전, 그리고 이로 인한 사고의 원인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도 문제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빨리빨리 문화와 비용 절감이 만난 대환장 파티 아닌가요? 화주랑 트럭 기사와의 관계,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사회의 암묵적인 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트럭을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고 과적도 하면 안 되고 트럭 기사들의 휴식도 보장해줘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정작 하루면 오던 택배가 3일 이상 걸리면 이것대로 불만이 나올 거라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인식과 문화부터 손보기 전까진 디젤 트럭을 대체하기가 힘든 겁니다. 모든 물류가 빠르게 돌아가야 합니다. 이러려면 기동성도 좋아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연료 보충도 빨라야 하거든요. 그런데 전기 트럭은 일단 주행거리를 늘리려면 배터리팩 용량이 커져야 하는데 용량이 커지면 무게가 무거워지고 무게가 무거워지면 주행거리가 떨어지고 충전 시간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특히 사용차가 딜레마라는 건데 LPG 트럭도 비슷합니다. 주유소에 비해서 충전소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디젤 엔진에 비해서 힘도 별로입니다. 트럭한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짐을 가득 싣고도 빠르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마력보다도 토크가 중요한데 그냥 숫자로만 비교해도 차이가 큽니다. 봉고 디젤 트럭은 135마력에 30토크를 내는데 LPI 모델은 159마력에 23토크를 냅니다. 저속에서 얼마나 높은 토크를 발휘하는지가 그 어떤 차보다 중요한데 그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환경과 조건, 예컨대 충전소 같은 걸 늘리거나 엔진 효율이 개선되지 않는 이상 디젤 엔진을 완전 대체하기는 포터급에서는 특히 힘들다는 거고 차주들이 당장 새 차를 구매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정부의 취지나 근거 자체는 충분히 일리 있고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왜 차주들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걸까요? 최근에 디젤차 규제에 대한 영상을 여러 번 내보냈고 댓글에서도 특히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주제였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유도신문이고 좋게 표현하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흔히 말하는 삼파법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스스로 논리적 모순을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처음에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해서 점점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친환경 차로의 전환, 이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 복기를 해보면서 이게 왜 자꾸 이슈화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를 생각해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석유가 고갈되고 환경을 위해서 친환경차를 타야 하니까 이런 거에서 흔히들 시작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점차 수정하다 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하는데 정작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주체가 따로 있다면, 그리고 이 주체가 따로 있다는 건 자동차를 규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닌데 지금 국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이 행위는 옳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상용차뿐만 아니라 승용차 차주들도 눈여겨봐야 할 문제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 그리고 정부와 정보 간의 매칭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과 근거가 명확하다면 절대 다수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연기관차가 친환경차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논리에는 항상 부딪히는 내용이 있죠. 진짜 내연기관 엔진을 단종시킨다고 환경이 나아지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정책을 결정하고 이 정책과 목표를 설정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인데 정작 우리가 정보를 접할 때는 이게 자꾸 섞여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디젤차를 규제한다고 하면 어떤 이유가 떠오르시나요?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이 두 가지죠. 이게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부터 규제한다, 이렇게 가면 맞는 소리가 됩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를 규제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일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보다 훨씬 많습니다.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고 운행하는 과정에서도 전기차보다 훨씬 많죠. 그 중에서도 경유차가 가장 높기 때문에 순서상 가장 먼저 규제를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유로6 엔진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 해도 이것도 결국 몇 년 뒤면 노 디젤차가 되잖아요. 이 통계 자료는 유로5, 유로6 할 거 없이 평균치를 기반으로 나타낸 자료이기 때문에 경유차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부터 규제한다는 취지와 설명은 충분히 납득 가능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디젤차부터 줄인다는 소리는 차주들이 좀 의아한 거죠. 왜냐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진짜 실체는 따로 있거든요. 한창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 문제가 떠오를 때 환경부가 관련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세먼지 배출이 어디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보면 비산먼지가 압도적이고요. 도로, 면, 점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배출량은 비교적 소량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산먼지가 뭐냐면 배출구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바람에 날려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게 타이어 분진이랑 브레이크 패드입니다. 면은 농지나 야적장 같은 불특정 시설을 말하고 점은 발전소 같은 특정 시설을 말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자료도 볼까요? 여기도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비산먼지가 압도적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비산먼지가 80%가 넘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건 8%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 이게 뭔가 싶죠? 이 자료를 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뭔가요? 진짜 규제를 해야 하는 건 자동차 엔진이 아니라 타이어 분진을 줄이고 브레이크 패드 분진도 줄이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거죠. 자동차만 조사한 자료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연료에 따라서 자동차 생애 주기 동안 미세먼지를 어디서 얼마나 배출하는지 나타낸 자료입니다. 전체적인 총량을 보면 경유차가 가장 높죠. 그런데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그것도 일정하게 어디서 발생한다?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마모 과정에서 발생하죠. 이건 디젤차나 가솔린차 할 거 없이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를 줄이겠습니다, 이게 목표라면 디젤차 하나만 낙인 찍듯이 규제할 게 아니라 타이어랑 브레이크 패드 분진을 줄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이 자료에서도 보면 디젤차 하나만 규제하는 것보다 브레이크 패드랑 타이어 분진을 줄이는 게 전체적인 총량으로 따지면 미세먼지를 줄인다는 목표에 더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그러니까 디젤차를 규제한다고 할 때 그 취지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건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건지 이걸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서울시가 2025년부터 4등급 디젤차도 운행을 제한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잖아요. 여기도 보면 배출가스를 줄이겠다는 것보다 초미세먼지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은 헷갈리는 겁니다. 미세먼지의 진짜 원인은 따로 있는데 디젤차만 잡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논쟁으로 번지는 거죠. 사회적 인프라는 차주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나 기업 차원에서 해줘야 하거든요. 이게 아직 부족하고 정부와 취지의 맥락에서부터 이렇게 혼돈이 생기니까 차주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규제해야 한다 이러기도 애매하고 무조건 유지해야 한다 이러기도 애매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진짜 디젤차를 없애는 것만 답이 되는 거냐 이겁니다. 심지어 다른 대안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디젤 엔진을 없애는 순간 타격이 큰 건 승용차가 아니라 상용차라고요. 왜? 승용 디젤은 하이브리드라는 대안이 있는데 상용 디젤은 하이브리드 같은 이렇다 할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대형 트럭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톤 트럭은 디젤 하이브리드가 충분히 대안이 되고 훨씬 논란 없이 환경 목표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 이건 다른 대안이 있다고 제안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포토랑 봉고가 우리나라에서 돌아다니는 트럭 중에 70%에 달한다면서요. 이 차들을 모두 하이브리드 차로 바꾼다면 LPG 차보다 훨씬 환경에 도움되는 일 아닐까요? 왜냐면 이거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된 상태입니다. 무슨 사설업체가 개발한 것도 아니고요. 카이스트가 직접 개발했습니다. 심지어 카이스트도 주도적으로 이걸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개발하라는 과제를 직접 줬기 때문에 기술 연구가 시작된 겁니다. 1톤 트럭을 디젤 하이브리드 개조하는 기술을 완성한 건데 문제는 상용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문이 드는 거죠. 디젤 트럭을 하이브리드로 개조하면 500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어차피 이거 개조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 줄 거잖아요. 차주들 입장에선 새 차를 사는 것보다 훨씬 부담도 덜하고 디젤 승용차의 대안이 하이브리드가 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정부 입장에서도 친환경 목표를 이루기가 더 좋은 방향이고 심지어 이게 세계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기술 개발을 성공한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이 기술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상용화 비율을 높이고 카이스트는 합당한 보상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더 좋은 연구를 이어가고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위상도 높이고 이런 게 이상적인 방향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인지 실증 연구까지 완료된 상태여서 그것도 정부가 개발하라고 지시해서 완료한 건데 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냐는 겁니다. 이미 DPF를 장착하고 LPG나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보다 효율적이라는 것도 입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소리는 기존의 정부 정책보다 더 나은 정책이 나올 수도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왜 상용화가 안 되고 있는 건지 보니까 현행법상 문제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개조된 디젤차를 친환경 자동차나 저공해 장치 장착 차량으로 분류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개조 지원금을 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는 입증됐고 상용화도 가능한데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기지 않나요? 연구 개발은 국토부가 하라고 해서 열심히 했는데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체는 환경부라서 완성된 기술을 사회에서 쓸 수 없다는 건데 이거만큼 바보 같은 짓이 어딨나요? 연구진들만 고생한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친환경 사회로 넘어가기 위해서 대안과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오가는 정보와 토론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논란이 없고 반발도 적고 가야 하는 방향도 제대로 잡힙니다. 디젤차를 규제하는 이유가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건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건지를 지금부터라도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미세먼지를 진짜 줄이고 싶으면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도 분명히 있고 타이어랑 브레이크 분진부터 줄이는 게 맞습니다. 배출가스와 관련해서는 디젤 하이브리드라는 더 좋은 대안도 이미 나온 상태고 만약에 이걸 상용화하기 어렵고 상용화를 추진하기도 곤란하다면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환경 정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